안녕하세요, 대표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혹시 채널에 대표사님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실 수 있으니까 자기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평범한 대한민국 남성이고요. 지금은 도쿄에서 살고 있고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그 코로나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회사 일을 그만두고 일본으로 건너와서 지금 1년쯤 됐고요. 일단 저는 인생 살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난한 거하고 제 인생이 좀 가난하게 살아왔던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암에 걸렸던 거,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세 번째는 이제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라는 거. 그게 이제 와이프를 만나서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제 인생을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큰 주제들이 나왔습니다. 가난, 암, 일본인, 와이프. 벌써 세 가지가 나왔는데, 먼저 이거 깊이 들어가기 전에 그거부터 네. 물어볼게요. 30대 후반인데 지금 일본으로 가셨잖아요. 그렇죠? 1년 전쯤에. 또 코로나 상황에서. 그리고 직장 때문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보통 30대 후반은 직장 그렇죠. 때문에 이제 해외로 가거나 그러는데 학생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그것도 완전 늦깎이 학생이잖아요. 일본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고, 거기에도 이제 학생으로 가게 대한 결심. 이 배경이 뭐가 있을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컸던 거는 역시 이제 일하면서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7개월 정도 이제 쉬면서 투병 생활을 하고 회사 돌아와서 한 1년 정도를 다시 일을 했어요. 회사라는 게 늘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위치급으로 가면 나보다 내 위에 상급자가 되면 얼마만큼 일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내 영혼을 불살라야만 직급을 유지할 수 있는지 눈에 다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와이프가 이제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에 돌아가서 살고 싶다. 그런 말도 많이 했었고, 저도 여행 다니면서 일본에 와서 느끼면서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 그런 걸 보면서, 아, 일본에 한 번쯤 살아보는 것도 괜찮겠다. 도전 의식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경험이 너무 적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경험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경험을 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고, 또 한국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와이프랑 늘 미세먼지가 음, 뿌옇게 끼면은 오늘도 못 나가네, 오늘 뭐 하지? 막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 많은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가난해가지고 어렸을 때 경험이 많이 부족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가난이 고마운 일의 첫 번째 순위가 돼요?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 원망을 많이 하면서 살았거든요. 와, 나는 음, 부모가 이제 가난하고 정말 시골 산골에 하루 차 이제 버스 세 대 들어오거든요. 아침 한 8시쯤 한 대 들어오고, 네. 그리고 점심에 한 대 들어오고, 저녁에 한 대 들어오고. 6시 이후로는 뭔가 할 수가 없어요. 친구들과 놀 수도 없고, 뭐 음,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냥 그 산골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동네 저 또래에 이제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랑 그냥 계속 뭐 깐부처럼 살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부모를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 원망 많이 하고 나는 왜 평범한 부모 밑에 태어나지 못해서 이렇게 남들과 차별받는 자신감도 없고 부모를 원망하니까 나도 계속 미워 보이더라고요. 단점만 보이고 막 그러다가 대학교 때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가난이란 건 되게 축복이구나. 내가 가난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공부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나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았을 테고, 더 좋은 삶을 꿈꾸려고 하지 않았을 거다. 내 삶이 그냥 어느 정도 만족스러웠으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뭐, 아프리카보다 가난한 나라였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인간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성과니까. 아, 나도 한국이 성장한 것처럼 성장하고 있는 과정이다. 가난은 나에게 원동력이었다, 정말. 그걸로 나는 이렇게 노력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처럼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마음이 딱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난하다는 거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가난 극복이라는 스토리를 그냥 원래 부자였던 사람이 성공하는 거와 가난했던 사람이 성공하는 거는 정말 그 성취감이라는 거는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 노력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동의하면서도 축복이라는 것에 가난이라는 거는 너무나 힘든 환경을 만들고 경험을 쌓는 기회를 조차 만들지 못하는 건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다 있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을 당연히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극복한 거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거겠죠. 근데 그 생각의 인식이 전환이 대학교 때 확 일어난 거잖아요. 대토사님 같은 경우는. 확 일어났다기보다는 쌓인 거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여성한테 어필하려면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짝사랑 덕분에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거든요. 그 결국엔 어떤 욕망과 동경심, 저렇게 되고 싶다. 영화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런 사람이고 싶다. 음.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또 정말 빼먹을 수가 없겠죠. 테투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다가 극복하셨잖아요. 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에 암이 걸렸으니까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음, 이야기도 이제 잠깐 해보죠.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당시에.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그런 순간이 저한테 언젠가는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청춘 드라마 같은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 소년 드라마 같은 이제 성장형 막 가난을 뚫고 성공을 했어 나중에. 근데 네. 나중에 결국에 막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어쩔 수가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그런 최수종 나오는 옛날 드라마였나? 그런 드라마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저한테 언젠가 일어날 거라는 그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함 같은 건가요, 그러면?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영혼을 갈아 넣어서 이제 노력을 하니까 막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몸이 탈이 난 것 같은데 그때. 음, 근데 나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엔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부모, 내 뭐 친척들, 내 와이프. 그러니까 저는 더 당당해야 됐던 것 같아요. 더 아픈 척 안 하고 괴로운 척 안 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서 태어난 척. 아니야, 괜찮아, 살 수 있어.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정말 죽을 수도 있다. 평생 불구로 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다고 하셨잖아요. 암 치료가 시작되고 한 2주 정도가 지나면 그 맛의 감각이 아예 없어져요. 그 혀에 뭐 볼록볼록 튀어나온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맛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음, 근데 걔네들이 완전히 다 죽어요. 네. 그 기능을 하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혀가 아주 연약한 상태로 변해요. 피만 들어있고 약간 연약한 대장 순대 껍데기 같은 껍데기 안에 피만 들어있는 것 같은 아주 연약한 상태로 변해서 밥을 먹든 뭐를 먹든 정말 지옥입니다. 먹는 게 지옥이에요. 암 환자의 40%가 영양실조로 죽는데요. 음, 40% 이상이. 그러니까 그만큼 먹지. 특히나 저는 이제 식도 목 쪽 뒤쪽으로 해가지고 비인두암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생긴 암이었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사능을 많이 쏘다 보니까 목하고 이제 머리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머리털은 다 빠지고 얼굴은 노인이 되고 몸도 막 노인이 되고 7개월 정도 이제 회사를 쉬는 동안 회사 이제 치료 기간이 길어져 가지고 회사 연장하러 회사에 한번 들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얘기 안 했죠, 동료들이. 근데 제가 돌아오고 나서 일할 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솔직하게. 절대 못 돌아올 줄 알았다. 음, 제 모습 보고 아, 더 이상 뭐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치료가 한 2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암이 이제 제가 3기 말이어가지고 거의 뭐
되게 많이 진전된 상황이었고 뭐 4기 되면은 암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네. 3기 말 정도여가지고 위험한 상황이었었는데 2차 치료까지 마치고도 암이 좀 남아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때 더 치료하냐 안 하냐. 암이 남아있으면 또 갑작스럽게 커져가지고 어느 순간 이제 생사를 달리할 수 있다. 저는 이제 제 담당 닥터도 믿었고, 치료 다시 하자고. 암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알겠다고 치료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치료하려고 방사능 쏠려고 3차로 쏠려고 한 날 담당 의사가 이제 저를 부르더니 이제 내가 지금 이 치료를 하려다가 한 일주일 전에 자기들 이 암 치료하시는 사람들 전부 모여가지고 제 케이스를 놓고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막 토론을 많이 했대요, 회의를. 이 치료를 받으면 90% 이상으로 장애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면 마비라든지 뭐 지금도 뭐 일반인과는 다른 이제 장애가 있긴 해요. 이제 스킨 스쿠버 같은 거 못 하거든요. 이제 고막을 뚫어놔가지고 이쪽에 문제가 생겨서 못 하긴 하는데 그걸 진행하게 되면 정말 그 삶에 엄청나게 저조해진다, 너무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정지시켜보고 다른 병원에 그 좀 권위 있는 분한테도 한번 물어보자. 서울병원 거기 있으니까 한번 가서 얘기를 해보자 해가지고 가서 또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이제 결국엔 이게 암이 살아있는 암인지 앞으로 죽을 암인지 확신을 못하겠다. 암은 암인데 이게 더 커질지 아니면 그냥 예, 상태가 암인데, 정지되어 있는 예, 상태일지 모른다는 예, 거죠. 이 녀석이 암인데 암이라고 그 병리학과에서는 결과가 나오는데 얘가 지금 방사능이랑 항암제가 엄청나게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앞으로 죽을 암인지 앞으로 살아서 더 엄청나게 커질 암인지 도저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분은 젊으니까 지켜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저도 이제 거기서 치료 좀 진행 안 해보고 그러면 한번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뭐 제 나름에는 별 짓을 다 했죠. 뭐 그때 한창 기생충약 먹으면은 암이 없어진다 뭐 그래가지고 기생충약도 먹어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최종 판단은 암이 일단은 다 죽었다. 나온 암은 없다. 다 이제 조직 검사 해봤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없다 해가지고 좀 이제 안심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암 환자라는 게 5년 생존율은 높아도 20년 생존율은 극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암 걸렸던 네, 사람들은 한번 암 네. 걸리고 항암 치료, 방사능 치료 이렇게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몸에 음, 독약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네. 5년 생존율은 높을지언정 20년 생존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에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네. 정말 생각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암 걸려서 뭐 완전 극복을 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뭐 20년 정도의 기간으로는 확률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보다는 죽을 확률도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60 정도에는 남들은 60 당연히 넘어서 살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되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겠어요. 그 생각은 안 들고요. 내일을 살았으면 좋겠다. 매일 좀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어차피 내 인생에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내일이 없었을 뻔한 적이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죠? 오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살 날은 오늘밖에 없는 거죠. 음, 확실히 그런 면에서 그럼 암이 고마운 존재인 건가요? 그러니까 암이 있으니까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제가. 암을 겪었으니까. 일 다닐 때는 맨날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아침에 수영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네. 수영을 하고 싶다. 와이프한테 맨날 하고 싶다. 뭐 티켓 수영도 알아보고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뭐 수영복도 다 사놓고 물안경도 사놓고 다 해놨는데 결국 그 회사 다니면은 1시간 일찍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내 삶에 최고 중요한 건 건강.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달아서 건강 최우선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과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제 일과 같은 경우에 이제 한 6시 반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이제 준비해 줄 거 하고 2시간 30분 정도 걸으면서
이제 책을 요즘엔 듣거든요. 듣는 걸로 하고 들어와서 그것 좀 정리 좀 하고 그때부터 이제 테슬라 소식 관련해서 뭐 각종 뭐 유튜버든 뭐 소식이든 뉴스든 뭐 계속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점심 준비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저 같은 경우 이제 일본에 살아야 되니까 하루에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이제 일본어 공부 관련해가지고 이제 집중을 많이 하고요. 거의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가 다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오후 되면은 이제 점심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또 이제 와이프하고 걸으면서 이제 와이프하고 대화하고 그때도 한 2시간 정도 이용해서 걷고 뭐 게임도 중간중간에 하기도 하고요. 여유로운 시간 보내시네요. 최근에는 이제 니체 관련 책을 읽었는데 니체 같은 경우에도 한 25살 정도에 취업을 해서 일을 이제 교수로 취직을 해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건강상의 이유로 35세 그 일을 그만두고 학교에서 나오는 연금 가지고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하루에 한 8시간을 걸으면서 그런 생각들, 많은 생각들을 결국에는 글 쓰고 남겼던 것 같은데 저도 역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다시 취업을 하겠냐라고 했을 때 일 할 수 있죠. 일은 할 수 있는데 그건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제가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 이런 가난했던 거, 암에 관련된 거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극복하는 과정이 누군가한테 되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매우 많이 해요. 특히 가난이라는 것은 되게 한번 함몰되면 그 생각에 함몰되면 그 생각의 전환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게 그런 생각의 전환이 될 수 있는 아주 어, 미약한 미약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기회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글을 요즘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난 극복 스토리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많지만, 도사님 이야기대로 가난이라는 거를 부정적인 것에서 인식 전환하는 거는 정말 그런 스토리는 없잖아요. 또 책으로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태투사님의 이런 작은 그 이야기들이 모이면은 스토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건강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하루에 그러면 4-5시간 정도 걸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니체의 8시간은 안 되지만 건강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걷기라고 지난번 만났을 때 이제 이야기해 주셨어요. 네네. 왜 걷기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자마자 건강 관련 서적, 암 관련 서적, 뭐 그런 거 다 찾아보니까 뭐 여러 책들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뭐 수영도 해보고 걷기도 해보고 달리기도 해보고 마라톤 뭐 다 비교를 한 거예요. 조사를 해가지고. 근데 몸에 이제 재생을 일으키는 그런 몸을 회복시켜주는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운동이 걷기였다는 거죠. 몸에 다친 부분, 몸에 염증이라든지 막 허리 아프거나 그런 염증들 다 걷기가 다 치료해주고 가장 세포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걷기가. 니체가 얘기하기론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위대한 생각은 걷기가 만든다. 그러니까 음, 그 사람은 8시간을 걸었으니까 정말 얼마나 걷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그런 생각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몸의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코알라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쵸. 그래도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한 40% 정도 뇌의 그런 용량이 작고 없대요. 사람이 걷지 않으면 뇌가 점점 작아진다, 생각이 없어진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책으로도 이제 찾아보고 경험하셨겠지만 실제로 좋은 거를 느끼시니까 이렇게 많이 걷는 거잖아요. 피부로 느끼는 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볼살이 좀 많은 타입이었는데 볼살이 쏙 들어가고 피부가 하얘지고 여드름이 안 나더라고. 옛날에 이 여드름이 엄청 좀 자주 생겼었는데 와이프도 그렇고 다리도 이렇게 좀 와이프도 원했으니까 다리가 날씬해지는 걸 다리도 날씬해지자고요.
그냥 저녁에 아. 걷기만 했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회사 다니면서 일하면서 이게 술 마시고 그랬던 이 내장 지방들이 싹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한 1년 정도 했는데 지금 일본 와서부터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한 거죠. 매일 거의 걸으시는 거죠, 저녁은. 그럼, 무조건 걷습니다. 무조건. 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아, 비가 와도 눈이 와도요? 그렇군요. 무조건 걷습니다. 그럼 비 오면은 우산 쓰고 걸으시는 거예요? 그냥 우산 그러니까 없이 약한 그냥, 비면은 네, 그냥 비 맞으면서? 샤워 할 거니까 뭐 샤워 네. 미리 한 느낌으로 하고 음, 이제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건물 안에를 걷고요. 이제 건물 안에 이제 넓은 공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데를 네. 걷고. 매일 한다. 대단합니다. 확실히 이제 테투사님도 좋아지는 걸 스스로도 좀 느껴져요, 그게. 그러니까 몸이 딱 이제 암 치료 끝나고 그 항암제 치료 끝나고 정말 캡틴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잘못 움직이다가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 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있으세요. 암 치료 끝나고 그 항암 치료 끝나고 시도 때도 없이 오더라고요. 아, 시도 때도 없이 몸에 뭔가 이 위화감 그 충격까지는 아닌데 삐끗했을 때 그 충격까지는 아닌데 뭔가 그게 올 것 같은 느낌의 위화감이 계속 드는 거예요. 힘도 없고 하루가 그냥 지치고 이제 눈 뜨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벌써 자야 되는 거예요. 점심도 되기 전에 약간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것들이 엄청 회복이 됐죠. 그냥 자연스럽게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체력들이 그냥 붙고 체력이 붙으니까 뭔가 의욕이 생기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걷는 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는 뭐, 뛰는 거는 정말 15분만 열심히 뛰어도 땀 쫙 내고, 아, 오늘 운동 잘했다, 이렇게 되는데, 걷는 거는 기본 뭐 1시간, 2시간, 뭐 3시간도 걸어도 그냥 계속 걸을 수 있으니까 좀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너무 아까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태투사님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좀 바꿨거든요. 아, 이게 정말 운동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어, 머닝러신을 걷더라도 태국은 또 너무 더우니까 이제 밖에 안 걷고 머닝러신 걸을 때도 많거든요. 머닝러신을 걸을 때도 뭐 유튜브나 보고 싶은 영상 하나 그냥 해놓고 1시간 그냥 걸으면 그렇죠, 그 시간 어차피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다 유튜브 보는 그렇죠, 시간 1시간 이상은 다 보니까 그렇죠. 그거 그냥 이제 앉아서 보는 경우를 시간을 확 줄였어요. 아, 방에 앉아도 유튜브 볼래 그러면 차라리 올라가서 걸으면서 유튜브를 머닝머신을 걷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엄청 효율적으로 시간을 쓰시네요. 근데 나가서 걷는 거는 나가서 뭐 운동하고 걷는 거는 나가서 걷는 거고 유튜브 보는 시간을 전부 걷는 시간으로 전환하려고 엄청 노력하고 음, 있습니다. 죄책감도 좀 아, 덜 들고 유튜브 방에서 보면 좀 아, 죄책감 들잖아요. 네, 아무튼 뭐 대표사님 덕에 저도 좋은 습관을 좀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요것도 이제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고마운 일 세 개 중에 마지막 남은 일본인 와이프. 왜 이게 제일 고마운 일 중에 하나일까요?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저랑 완전 다른 사람인 거죠. 뿌리부터 다른 사람. 와이프는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서 부유한 사고방식, 정말 말 그대로 저랑 반대인 거예요. 부유하니까 그다지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아도 사는 게 그렇게 걱정이 없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 방식도 완전 다른 거죠. 저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극복해야 되라는 생각 방식으로 어떻게든 해야 돼. 늘 음, 이게 뿌리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와이프는 노력해야 돼. 뭐 그런 그런 거죠. 방식이 네. 아니니까 음, 역시 그러니까 저는 저한테 늘 채찍질을 하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니까 또 그런 저랑 반대되는 측면에서 싸우기도 엄청 많이 싸우는데 사람을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저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 스스로도 나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와이프를 보면서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와이프 관점에서 다시 그 생각을 듣고 내가 또 나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생각들의 그런 시야를 정말 2배 이상으로 늘려준 거죠. 그러니까 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정말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생겨서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모른다. 라는 것에 되게 공감하고, 와이프는 정말 제가 성숙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으로서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같아요. 아, 그냥 이야기만 듣는데 뭔가 그, 따뜻해지네요. 그래요? 네. 뒤에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있습니다. 랜더. 네. 오늘 인터뷰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 그림을 해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해놓은 이유는 없고요. 당연히 이제 제가 주문한 차량이고 테슬라 너무 좋아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8년 정도 기계 영업을 했었는데 대충 가격대 비슷한 제품들을 팔았어요. 팔면서 막 내 스스로 이걸 정말 팔고 싶은 제품이야, 마음에 우러나와서 음, 파는 제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죄책감이 있었는데 그 죄책감을 어디서 보완을 했냐면 타사 제품을 뜯어보고, 아, 네. 이건 심하다. 야, 얘네들은 사기꾼이야. 이런 제품을 이렇게 팔다니.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우리 회사 제품이 낫죠. 이렇게 해서 음, 영업을 하게 됐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 제품은 정말 모든 측면에서 재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소비자가 느끼는 측면까지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영업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제품을 판매하는 관점,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재료는 어떤 게 들어가고, 소비자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그런 시각으로 많이 바라보게 되니까 제 스스로도 너무 가지고 싶은 제품이고, 그 제품이 너무 튼튼하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고, 만드는 사람도 역시 정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정말 소비자한테 진정으로 좋은 제품을 주겠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음, 계속 걸고 있는 배경 사진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꼭. 만남을 이루어진 것도 이제 테슬라잖아요. 그렇죠. 테투사님. 네. 그리고 테투사님이 지금 이제 왜 테투사냐면은 테슬라인 도쿄라는 그 아이디를 또 쓰고 계시잖아요. 네네. 트위터에서도. 네네. 이제 테슬라 일본 뉴스를 한국에 전달해 주시기도 하고 이 네네.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거기와 관련이 있는 거죠. 뭐 제품에. 정확히 일치하죠. 정확히 일치하고, 한국에서 이제 제가 이제 일 그만두기 전에 뭐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많은 생각들, 그 다 쌓여온 거죠. 쌓여온 생각들이, 아, 우리나라 주식은 안 되겠다. 맨날 거의 뭐 평행선에 가까운 우상향하는, 역시 이제 미국 주식, 기회가 있어서 미국 주식을 알아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이제 LG화학을 좀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거 덕분에 이제 결국엔 테슬라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제 일본을 오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화를 그대로 냅두면 너무 손해일 것 같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달러로 무조건 바꿔야겠다. 달러를 바꾸면, 맨 처음에는 이제 투자했던 게 애플이라든지 그런 회사였었는데, 결국엔 일본을 오게 되면서 저는 테슬라를 더 투자하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일본 왔을 때는 정말 한국은 막 난린데, 벌써 난린데 일본은 조용하더라고요. 음, 조용한데 또 걔중에 이제 약간 얼리어답터 같은 이제 신문물을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또 일본 뉴스 또는 내연기관 업체 1등인 토요타도 있는 있는 나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의 변화를 꼭, 아, 한국 분들도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음, 이런 소식을 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이게 사실은 뭐 돈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정말 취미로 하는 건데 그렇죠. 이 노력을 쏟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꾸준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엔
이 테슬라 커뮤니티 이 분들과 함께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죠. 제가 이제 테슬라 처음 투자할 때 한 10명 정도, 정말 친한 친구들 10명 정도에게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 좀 포지션을 매수했어요. 나머지 한 2명 정도는 샀다가 팔았고, 음, 한 명 정도만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그 친구 하나 빼놓고는 정말 테슬라 얘기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슬라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했을 때 더 즐겁고 재밌으니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할 때도 없고, 처음에 시작은. 이제는 뭐, 저희 커뮤니티가 이제 워낙 저희 주위로 커져가지고, 지금은 이야기할 때가 많죠. 조금 예전보단 좋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도쿄에 계시면, 일본의 문화들은 우리가 얘기 듣기로도 조금 이 얼리 어답터들이 우리나라가 더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소식을 변화하는 거를 이제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제 전에 소식을 전해주시고 계시는데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강의도 잘 잘 보고 듣고 있고. 있습니다. 네. 인생 목표. 인생 목표. 네. 제 인생 목표는 이제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우주에 가고 싶다. 음, 우주에 가고 싶다. 그 인스피레이션 4에 나왔잖아요. 그 소아암 환자였던 애가 항암을 12차까지 받았는데, 와,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방사능까지 포함했었지만 그 친구는 12차거든요. 이 항암제가 들어가면 몸이 엄청 이상하거든요. 독약이라서. 그걸 견딘 친구가 지금 29살이 돼서 그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주에 나갔다 온 게 얼마나 그 소아암 환자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까. 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저 역시도 약간 저처럼 이제 만약에 그런 위험한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참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다. 가난한 사람이었고 나는 암을 겪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인물들은 너무 많잖아요. 뭐 정말 엄청나게 가난했지만 노력해서 성공해서 뭐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다. 그런 누군가에게 뭔가 그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요. 음. 그게 인생 그야말로 최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위인전에 나올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있긴 있지만 너무 우리 많죠. 평범한 가난하고 아픈 일도 겪고 이런 거는 너무나 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인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그걸 또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또 평범한 삶의 어떤 평범한 극복 이야기 이런 것들이 주는 메시지가 또 다르거든요.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고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 같아요. 태도사님이 책을 준비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지금 준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뭐 기회가 되면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저는 네, 어쨌든 뭐 블로그든 뭐든 이제 계속 글을 적을 거고 그런 활동들은 개인적으로는 본인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활동은 이제 계속 하고 싶고 뭐 엄청 뭐 주목받는 작품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네. 누군가에게 조그마한 위안을 줄 수 있는 작품이더라도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그러니까 뭐 캡틴이랑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들어와서 얘기를 한 거고 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뭔가 드리고 싶은 말이라든지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뭐라고 음, 이 대단한 분들 많으신데 그냥 제 이야기가 힘이 되고 그런 분이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얘기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는 게 감사하죠. 음, 네. 오늘 이렇게 대토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